지금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혼자 되기까지 겪은 진짜 경험담입니다. 40년을 함께한 결혼 생활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혼자 사는 지금이 왜 이렇게 자유로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어느 가을날,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화면이 켜져 있던 채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 한번 해본 적 없던 터라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만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밤 몇 시에 만날까? 사모님이 언제 돌아오시나? 메시지를 보낸 상대는 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위로 스크롤을 올려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제 그 호텔 정말 좋았어.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당신 생각만 하면 밤잠을 못 자겠어요. 사모님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조심하자. 메시지들을 읽어보니 이미 몇 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친정 갔을 때도 집에서 만났더군요. 제 방에서, 제 침대에서 말입니다. 그 순간 지난 1개월 동안의 남편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늦어지는 퇴근 시간, 주말마다 핑계를 대고 나가는 일,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모습, 평소보다 꼼꼼해진 몸단장. 모든 것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휴대폰으로 메시지들을 사진 찍고 통화 기록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보 왔어? 저녁 먹었나?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응, 회사에서 먹고 왔어. 피곤하니까 먼저 씻고 잘게. 거짓말을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2명의 자녀, 함께 모은 재산.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고 외출할 때마다 어디로 가는지 확인했습니다. 한 주 정도 지나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는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남편은 평소대로 회사 회식이 있다며 나갔는데 실제로는 시내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는데 남편과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 했구나 하는 체념과 함께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차분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변호사를 만나 법적 절차에 대해 상담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더 많은 몫을 가져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상황이라 양육권 문제는 없다는 점도 다행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준비를 마친 후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이 미영 씨와 만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을 하려 했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곧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안 만날 테니까 용서해달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남편은 몇 주 동안 사과하고 매달렸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재산 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아파트, 예금, 남편의 퇴직금과 국민연금 등을 모두 고려해야 했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는 시세가 약 8억 원 정도였고 예금이 2억 원, 남편의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합치면 약 5억 원 정도였습니다. 결국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아파트와 예금의 절반 그리고 위자료로 1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나머지 재산을 가져갔고요. 2020년 봄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처음 혼자가 된 날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31살에 결혼해서 51살까지 줄곧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막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달라진 건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사람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텔레비전 채널 하나를 돌리는 것도,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모두 남편의 기분에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드라마를 보고 싶으면 마음껏 봤고 치킨이 먹고 싶으면 주저없이 시켰습니다. 밤늦게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작은 자유들이 생각보다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자유였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에는 남편이 가게를 관리했는데 제가 쓰는 돈 하나하나까지 따지는 성격이었거든요. 미용실에 가거나 옷을 사는 것도 일일이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돈을 제가 관리하니까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적금도 넣고 주식도 조금씩 사보았습니다. 그동안 관심은 있었지만 남편이 여자가 무슨 주식이냐며 반대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변화였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에는 주로 남편의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어울려야 했는데 솔직히 그분들과는 별로 친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혼자가 되니까 제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들과 정기 모임도 다시 시작했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진솔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 관리였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에는 남편의 스케줄에 맞춰서 제 시간을 조정해야 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모든 게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평일에는 오전에 시장을 보고 오후에는 독서나 취미 생활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혼자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외출하는 게 어색했는데 점점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적인 평화였습니다. 결혼 생활 마지막 몇 년 동안은 남편과 자주 다퉜거든요. 사소한 일로도 신경전을 벌이고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항상 무거웠고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서는 그런 갈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누구와 싸울 일도 없고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정말 편안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혼자 있으면 쓸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아픈 일이 생겼을 때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서 당황스러웠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도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외로울 때는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문화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는 신뢰할 만한 이웃과 연락처를 교환해 두었고요. 2025년 현재 이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56살인 제가 돌이켜보니 이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잘 관리해서 현재 자산이 약 7억 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제가 1969년생이라 2034년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년 정도 가입했으니까 월 70만 원 정도는 받을 것 같습니다. 60세 되면 은퇴할 계획인데 그때까지 아직 4년 정도 더 일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는 일도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하고 있고요. 은퇴 후에는 지금보다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도 훨씬 잘 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도 높고 불면증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맞춰 살지 않아도 되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제 선택이고 제 책임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이혼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지금은 제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해 줍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편견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혼자 어떻게 사냐, 재혼은 생각 안 하냐는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제 생활을 보고 모두들 부러워합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의 기혼 여성 친구들이 제 생활을 보고 정말 자유롭게 사는구나라며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목표들도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제주도로 한 달 살기를 해볼 계획이고 그동안 관심 있었던 서예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싶고요. 돈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생활비는 12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적금이나 투자로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40년 동안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주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가끔 남편 생각도 납니다. 하지만 그리움이나 후회가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에 대한 담담한 기억 정도입니다. 지금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사회적 시선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 겁니다. 하지만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시작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충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법적인 문제들도 미리 알아보시고 혼자 살아갈 경제적 기반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설레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가 충실했다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물론 모든 이혼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노력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배신당하고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는 새로운 출발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 얻은 자유와 평화는 정말 값집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행복한 방향으로 살아갈 계획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혼자 있지만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평화롭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많습니다.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서 80까지는 활기차게 살고 싶고, 은퇴 후에는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여행도 하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도 공부해서 조금씩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에는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저를 위해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도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성으로서 50대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구분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가 행복한지, 건강한지, 후회 없이 살고 있는지만이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제 삶은 만점에 가깝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일상, 자유로운 시간 관리, 경제적 안정, 건강한 몸과 마음, 진솔한 인간관계까지. 결혼 생활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삶입니다. 가끔 친구들이 재혼할 생각은 없냐고 묻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거든요. 굳이 다시 누군가와 맞춰가며 살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억지로 찾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혼 후 5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혼자 사는 것이 결코 불행하거나 외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생각입니다.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